자, 95페이지 보자. 자, 얘는 사실 별 내용은 없으니까. 자, 별 내용은 없는데 요거가 좀 생소한 게 많지, 그치?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돼. 자, 너네 군집이 뭐야? 여러 종이 모여 있는 자, 여러 종이 모인 게 군집이고, 종끼리 모인 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 개체군. 그래서 여러 종의 개체군이 모인 것을 뭐라 부른다? 군집이라고 한다. 자, 정확한 용어로. 자, 군집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육상군집과 수생군집으로 나눠지고, 자, 육상군집은 또 세 가지 뭐로 나눠진다? 산림, 초원, 그 다음 사막. 자, 얘네들은 지금 무슨 차이에 의해서 나눴어? 강수량. 자, 보통 기온하고 강수량 차이인데 얘는 지금 강수량 차이지, 그치? 거기 줄 쳐봐. 자, 보통 서식 환경, 육상군집은 기온과 강수량 차이. 얘가 보통 많아. 자, 산림은 강수량이 어때? 자, 많은 거지, 그치?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거야. 자, 초원은 나무보다는 뭐가 많아? 풀들이 많잖아. 자, 풀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수량이 어떻게 하는 거야? 적당히 의미야. 사막은 얘가 아주 작은 거지, 그치? 거의 없는 상태인 거지. 자, 그래서 교재를 잠깐만 보자. 자, 산림이라는 것은 강수량이 많고, 자, 식물이 자라기 적당한 곳이고, 다양한 목본과 초본이 함께 자란다. 거기 줄. 자, 형광펜 있으면 좋아.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서. 자, 목본, 초본 무슨 뜻이야? 목본은 나무고, 초본은 잔풀들.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작은 나무들 말고 아예 나무 자체가 아니고 풀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초본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서 오랫동안 안정한 생태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목본이 산림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 대표. 대표하게 된다. 자, 얘는 목본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초원을 잠깐만 보자. 자, 초원은 강수량이 더 적어. 그래서 나무까지는 못 자랐어. 그래서 나무도 일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본 개체군 중심이 된다. 자, 거기 줄. 그래서 초본이 초원을 대표를 하게 된다. 됐죠? 나무가 간간히 있긴 하지만 초본이 기본 그 풀들이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사막. 사막은 기본적으로 식물이 매우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건조한 지역이다. 동물과 식물이 같이 살 수 있다. 하지만 뭐 보통 우리가 사막이라 얘기하면 거의 저희 식물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자, 그다음 수생군집은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뭐가 있어? 담수군집과 해수군집. 담수는 뭐야? 강물. 해수는 바닷물. 그래서 바다 근처냐, 강물 근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생군집을 또 나눌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 그치? 자, 그다음, 자, 군집의 생태 분포도를 잠깐만 보면, 자, 수평 방향이 있고 뭐가 있어? 수직 방향이 있어. 자, 수평 방향에서는 뭐하고 뭐를 중심으로 나눠 지금? 기온과 강수량. 자,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뭐야? 기온이 가장 높은 곳. 열대우림. 그 다음 중간이 온대우림.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여기서 뭐가 돼? 침엽수림. 자, 열대우림, 온대우림 하고 갑자기 침엽수림으로 간다. 한대우림이 아니라. 자, 요거 거기 표시해 놓고. 자, 강수량은 많은 곳이 뭐가 돼? 목본 위주인 산림. 그 다음 초원. 그 다음 사막. 야, 나중에 외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빨리 외워. 자, 강수량 가장 많은 곳이 뭐라고? 산림. 그 다음 초원. 그 다음 사막. 얘네들은 강수량 위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삼림이란데요. 산림. 좋아, 삼림. 오케이. 삼림. 바꿉시다. 삼림. 선생님 발음이 약간. 자, 됐죠? 자, 그 다음 수직 볼게, 수직. 자, 수직은 당연히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갈수록 낮아지는데,
자, 밑에 사는 나무와 위에 사는 나무가 다르겠지, 그치?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자, 밑에 사는 나무가 키가 더 어떻대? 더 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키가 어떻게 돼? 작아져. 기온이 낮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장 밑에서 사는 애들이 뭐야? 화렵수. 자, 화렵수가 뭐야? 입이 넓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간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침엽수. 자, 침엽수 입이 되는데 침엽수는 뭐야? 입이 이렇게 쬐깐한 애들 있지. 그래서 얘가 화렵수, 얘가 침엽수. 그 다음 맨 위가 뭐니? 관목이야. 거기 표시. 자, 관목이 뭐냐면은 키 작은 나무를 얘기하는데 2m 이하의 키 작은 나무를 뭐라 부른다? 관목이라 불러준다. 그래서 화렵수도 여러 가지로 좀 나누고 있어. 가장 밑은 상록. 뭐야? 상록이 뭐야? 항상 그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푸르는 애들. 그 다음 그 위가 낙엽. 가을 되면 입이 떨어지는 애들. 그 다음 침엽.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관목. 됐죠? 그래서 대략 이름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위로 올라가서 키 작은 나무들이 많아질 것이다. 됐죠? 자, 뒷페이지. 자, 먹이사슬, 먹이그물. 뭐가 더 안정적이야? 당연히 먹이그물이 더 안정적이다. 됐고, 산림의 층상 구조를 볼게. 자, 얘도 삼림. 자, 삼림의 층상 구조를 보면, 자, 가장 키 큰 나무가 뭐야, 지금? 교목층. 걔를 표시. 자, 얘네가 제일 키 큰 나무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자가 붙으면 약간 부족한 애들인 거야. 아자, 교목층. 그 다음 키 작은 나무가 뭐야? 아까 관목층. 자, 키 2m 이하를 뭐라 부른다고? 관목. 제일 큰 애가 뭐야? 교목. 키 작은 애들은 관목. 자, 그 다음 초보는 또 풀이고, 그 다음에 선태층이 있잖아. 선태층. 자, 이 선택층은 뭐 낙엽이라든지 썩은 나무도 존재하는 층인데 지표층이라고 한다. 줄. 자, 여기 지표가 바로 선택층. 자, 그 다음에 그 밑은 뭐야? 지중층인데 이거 딱 밑이야. 딱 밑도 균류, 세균류, 뭐 두더지, 지렁이 뭐 이런 애들까지 포함하는 것을 바로 뭐라 부른다고? 지중층. 자, 여기서는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그리고 지중층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학교에서 설명하는 선택층을 알고 있으면 돼. 자, 이렇게 층상 구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눌 수가 있다. 정말 자질구레하지만 그냥 봐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군집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계층은 얘는 중요해. 별표.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애는 당연히 누구야? 우점종. 자, 우점종은 개체수가 제일 많고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한다. 대표하는 개체군이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 우점종. 자, 옆에 사이드 맨 위에 봐봐. 자, 산림의 교목층과 교목층에는 군집을 대표할 만한 우점층이 존재한다. 자, 우점종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교목층에 존재한대. 됐죠? 그래서 걔네들 이름을 뭐 붙여서 뭐 신갈나무리 뭐 등등등 이름을 붙인대. 자, 그 다음에 핵심종은 뭐야? 자, 제일 많지는 않지만 그 구조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개체군. 자, 보통 뭐에 해당이 된다고? 상위 포식자. 너네 상위 포식자가 많지 않겠지? 상위 포식자는 제일 적잖아. 하지만 걔가 사라졌을 때는 나머지 생태계가 변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핵심종이라고 한다. 자, 옆에 사이드 봐봐. 핵심종에 얘 뭐가 있어? 비비, 수달, 담치 등등등등. 아니, 불가사리. 거기 담치가 아니라 불가사리. 거기 표시해놔. 자, 비버, 수달, 불가사리. 이름만 표시해놔. 자, 그 다음에 지표종 하면은 뭘 대표해주는 거야? 환경.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에델바이스라는 꽃이 있어. 그 꽃이 피면 그 지역은 완전 청정 지역이야.
알프스 산꼭대기에서만 핀대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다? 지표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빨간 실 지렁이가 발견됐어. 그러면 완전 더러운 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지표종이 있다. 자, 희소종. 당연히 희귀하게 발견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자, 간단하게 필기하고 넘어갈게. 자, 1시. 자, 97페이지, 98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잘 읽어보고 얘네를 잘 외워줘야 돼, 얘네는. 자, 설명. 자, 군집의 천이. 자, 천이라는 게 뭐냐면은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발전되면서 변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천이라 불러주는데, 자, 첫 번째가 바로 뭐야? 1차 천이, 그리고 2차 천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냐. 설명 잘 들어야 돼. 자, 첫 번째 보면은 1차 천이는 완전히 뭐야? 척박한 땅.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예 생물이 없었던 아예 그냥 척박한 땅.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1차 천이야. 굉장히 오래 걸려. 이때는 토양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도 있어 없어? 전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척박한 땅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그 땅을 개척하는 개척자가 중요하거든. 그 개척자의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래? 지으류. 거기 표시. 자, 얘가 개척자야. 자, 개척자가 없으면 이 천이가 시작될 수 있어 없어? 전혀 없어. 그래서 지으류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지으류가 뭐냐? 옆에 사이드 봐봐. 뭐하고 뭐의 공생체래?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래. 자,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자세하게 찾아봤자 너네 못 알아들어. 알겠지? 이런 게 그냥 선생님도 찾아봤거든? 뭐가 얘가 있을까 말해서 찾아봤는데 얘를 봐도 너네가 알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지으류가 개척자고, 자, 얘는 뭐하고 뭐를 합학감이라고? 조류와 균류를 합한 공생체가 이렇게 외워주면 돼. 그래서 얘가 거기 보면은 바위의 풍화를 촉진하고, 그래서 토양이 형성되고 그 토양 속의 양분과 수분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누가 자라게 된다? 그 다음에 이끼류가 자라게 된다. 그 이야기가 나와. 이끼까지는 우리가 알아듣잖아. 그치? 근데 지으류도 우리가 뭔지 잘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그냥 외워주면 돼. 그래서 척박한 땅에 개척자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누구라고? 지으류. 그리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게 누구나? 이끼류. 그래서 얘네가 토양을 형성하고 양분을 형성을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발전되는 게 뭐야? 초원이 들어와. 그래서 풀이 생겼어. 그럼 얘네가 또 죽으면서 또 영양분이 쌓이겠지. 그래서 뭐가 생겨? 키 작은 나무. 관목림이 생겨. 그 다음에 얘네가 또 죽으면서 또 영양분이 쌓이겠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야? 키 큰 나무가 되는데, 그 키 큰 나무 중에서 먼저 들어오는 애들은 누구래? 양수림이래. 자, 양수림이 뭐야? 강한 빛을 흡수해서 잘 자라는 애들, 양지식물, 이 개념이야. 양수림. 자, 무슨 빛을 받아서 자라는 나무라고? 강한 빛을 받아서 자라는 나무. 이게 바로 뭐야? 양수림. 해서 이 산에 양수림이 막 번성을 하게 돼. 자, 봐봐. 이 양수림이 막 번성을 했어. 그러면 햇빛을 가려 안 가려? 가리겠지. 그러면 이 양수림 밑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그래서 뭐가 자라기 시작하냐면은 묘목이 자라기 시작해. 묘목. 무슨 뜻이야? 애기나무. 애기나무. 그래서 묘목이 그 밑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양수 묘목은 자랄 수 있어 없어? 없어. 빛이 못 들어와. 왜냐면 양수림이 번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서 묘목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얘네가 섞여서 뭐가 돼? 혼합림이 되고, 그러면 숲이 더 우거져. 그럼 빛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서로 못 받으니까 결국에 누구만 살아남게 되는 거야? 그치, 음수림만 살아남게 돼.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극상이라 불러준다. 거기 표시. 극상. 뭐라 부른다? 극상. 이게 천국이래. 극상, 천국.
이게 천국이래. 파라다이스. 자, 이 파라다이스라는 것은 어떤 나무가 있는 게 파라다이스야? 음수림. 알겠지? 왜 양수림이 번성을 못하고 음수림이 번성하는지 이해됐지? 외워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묘목 뭐 이런 용어들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봐봐. 음수림이 엄청 우거져서 우리가 말하는 극상이 되었어. 그럼 그 상태에서 멈춰?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화재가 발생을 해. 이건 자연의 현상이야. 그 상태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갑자기 산불이 나면 이 나무들이 다 어떻게 돼? 다 타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아니요. 이미 양분이 있잖아. 자, 지으르는 이 토양 속에 양분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전혀 없는 상태. 근데 얘네들이 봐봐. 얘네들이 타서 없어져도 밑에 뭐가 생겨? 양분이 될 거 아니야. 양분은 남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산불이 난 다음에 2차 처리는 뭐부터 시작한다? 초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1차 처리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서 이 초온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습성 처리를 잠깐만 볼게. 자, 플랑크톤이 적은 호수를 뭐라 불러? 빈영양호. 자, 거기에서 플랑크톤이 많아졌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부영양호. 그 다음 거기에서 이끼 수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얘네가 어떻게 돼? 서서히 건조해지기 시작해.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식물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 다음에 초온으로 가는 거야. 됐어? 자, 다시 봐봐. 자, 1차 처리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 밑에 그림에 표시해. 지으류 표시. 얘가 뭐라고? 개척자. 자, 그 다음 습성선이는 이끼류 수분 다음에 누구로 가는 거야? 초온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 2차 처리는 산불 황무지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초온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된다. 자,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뭐라 불러준다고? 천이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자, 얘는 예전에 수능에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나오던 단어. 요 단어이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묘목. 묘목이 뭐라고? 애기나무. 그러니까 큰 나무는 우리가 그냥 산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목본. 그 밑에서 자라는 애기나무는 묘목. 그래서 이 용어들을 알아야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용어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됐죠? 자, 뒷페이지. 제일 짜증나는 단어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봐도 그렇지? 자, 일단 군집을 조사를 하고 싶어. 그럼 뭘 만들어야 돼? 방형구라는 걸 만들어야 된대. 거기 표시. 방형구. 자, 나무로 1m, 1m짜리를 만들어. 1m, 1m 정사각형을 만들어. 그 다음에 걔를 몇 등분을 해? 그러니까 10등분, 10등분, 10등분을 해. 그러면 구멍이 몇 개 생겨? 100개가 생겨. 그 틀을 만들어. 야, 이거 진짜 하라고 하면 정말 짜증날 것 같아. 자, 이게 방형구 하나야. 1m, 1m. 그 속에 10개씩 또 나눠서 틀을 만들어. 그래서 이 속안에 100개를 만들었어. 채영아. 그거를 또 여러 개를 만들어. 왜냐면 봐봐. 여기가 다 초원이야. 그러면 이 속에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초원이 요만하니? 요만하잖아. 그치? 걔네를 다 방형구를 놔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야. 힘들겠지? 근데 민들레 하나하나 세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옆에 사이드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봐봐. 자, 방형구는 전체 면적이 1제곱미터인데 100칸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 100개로 나눴다라고 한 경우 한 칸이 얼마가 된다? 0.01 제곱미터. 만약 25칸으로 만들었어. 5개로 나눴어. 그러면 한 면적이 얼마다? 0.04 제곱미터가 된다. 거기 표시.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돼. 몇 개로 나누냐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표를 구할 때, 자, 밀도는 어떻게 한다고?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의 개체수. 이 표시. 자,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방향구가 지금 얼마 있다고 지금 1m 만들었어. 그럼 1제곱미터당 이 들어있는 개체수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밀도. 밀도. 면적분의 개체수. 밀도. 자, 빈도는 뭐야? 전체 방향구 수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의 개수. 자, 이게 방향구가 지금 밑에 참고 자료창을 잠깐만 볼까? 자, 방향구가 지금 몇 개야? 4개야. 4개. 자, 그러면 밀도부터 잠깐만 볼까? 자, 밀도는 전체 방향구의 면적이어야 되니까 발음이 좀 어려워. 방향구가 몇 개야 전체 면적이? 4제곱미터지. 1제곱미터가 4개잖아 지금 그림에. 4분의 자 질갱이의 전체 숫자는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4개지? 그러면 4분의 4 해서 질갱이의 밀도는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빈도를 볼게. 빈도 전체 방향구 수가 몇 개라고? 4개야. 칸은 셋이 않아. 4개야. 4개 중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의 숫자를 세야 돼. 그러면 질경이는 몇 개 출현했어? 4개 다 출현했지. 그러면 4분의 4에서 1이 되는 거야. 하는 방법을 익혀. 자, 그 다음 피도는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인데, 자, 이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을 야 너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그때 나눴을 때 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 면적은 얘가 다 차지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 면적 때문에 칸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 전체 면적은 얼마라고? 방향구가 4개니까 4지? 4분의 질경이가 그 칸의 몇 칸을 차지하고 있어? 4칸을 차지하고 있지. 그리고 얘는 지금 하나당 몇 칸이니? 25칸이니까 한 칸의 면적이 얼마라고? 0.04제곱미터야. 그러면 4분의 0.04 곱하기 4칸. 너네 넉넉히 보고 있으면 안 돼. 이거 하는 방법 익혀야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빈도가 방향구 수분에 출현한 방향구 수고 피도가 면적분의 면적이기 때문에 이 피도가 계산하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그걸 익혀주면 되고, 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또 줄쳐봐. 자, 상대값은 전체 밀도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종의 밀도분의 이 특정 종의 밀도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값을 구해야 돼. 그럼 상대값을 구하면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중요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합한 값이야. 그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바로 뭐야? 운점종이야. 짜증나지만 계산해야 되는. 알겠어? 짜증나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 자, 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 많이 나오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이고, 얘는 무조건 뭐라고? 시험에도 잘 나와. 짜증나기 때문에 계산해야 되거든. 계산을 해야 돼. 됐나요? 그렇게 해서 방향구를 이용해서 군집을 조사한대. 그래서 뒤쪽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 자, 여기까지. 없는 관계로. 자, 100페이지 풀어보자. 자, 군집 내의 상호작용은, 자, 여기 봐봐. 뭐가 있어? 종간 경쟁, 그 다음 편리 공생, 그 다음 상리 공생, 그 다음 기생, 그 다음 피식과 후식, 얘네들이 있대. 자,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이거야. 이게 뭐냐면 단독 배양했을 때거든. 자, y축은 다 똑같아. 뭐야? 개체수야. 자, A, B는 이런 상태야. 단독 배양해. 따로따로 배양을 했을 때. 근데 같이 배양을 하게 되면 경쟁을 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돼? 자,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도태돼야 돼. 자, 이때 이 증가하는 애도 이 경쟁에 필요 없는 그 낭비를 하기 때문에 원래 값보다는 증가를 못해.
자, 편리공생은? 편리공생은 뭐야? 한 명에게는 이익이 한쪽에만 이득이 되는 케이스. 나머지 A는 영향을 주지 않아. 그 다음, 상리공생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우리는 상리공생을 하는 게 좋겠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자, 그 다음, 기생은? 한쪽 피해. 자, 한쪽이 사실은 피해를 봐. 그리고 한쪽은 이득을 보게 되고. 이게 기생이라 볼 수 있어. 뭐 한쪽이 이득을 보고 있는데 한쪽은 전혀 영향이 없다. 그거는 편리공생이라고 얘기해 준 거야. 기생하고 틀려. 자, 피식 포식은 어떻게 돼? 자, A가 이렇게 변할 때 B가 먹는 관계면 그 다음에 변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피식과 포식의 관계.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거기 그림 봐봐. 자, 경쟁 베타 원리 표시. 자, 그 다음 분소도 있는데, 자, 분소는 서로 나눠서 갖는 거잖아. 자, 분소는 옆에 분소하고 텃세는 약간 틀려. 분소는 종간, 텃세는 같은 개체군 안에서, 같은 종 안에서 텃세를 부리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따개비 이야기를 잠깐만 볼게. 자, A하고 B가 있으면, 자, 나중에 위쪽은 A, 아래쪽은 B가 되잖아. 자, 이게 분소가 되는 거야? 경쟁이 되는 거야? 분소가 됐어. 근데 A는 어쨌든 줄어들었지, 그치? 그래서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얘네가 분소가 된다는 거. 됐죠? 자, 편리공생에 뭐 얘가 있고 상리공생에 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자, 뒤쪽 넘어갈게. 자, 기생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하도록 하고, 자, 피식과 포식 관계도 이렇다. 여기까지.